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그 언론에서 부동산 전문가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현혹하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내용들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현혹시키고 사람들을 상대로 탐욕을 부추기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절대 휘둘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뭐 잘 알고 있는 인물이고요. 뭐 부동산 조사 연구소장이라고 하는데 서울 집값이 올해도 오른답니다. 1월 15일자 뉴스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되게 좀 자극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폭락 없고 연끌 쪽도 걱정할 필요 없답니다. 1998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발 위기 당시와 같은 국내 부동산 대폭락기의 일이 재현되지 않겠냐라는 얘기에 이 김 소장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 그런 일이 안 생긴답니다. 이 사람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데, 첫 번째가 주거 환경의 변화고, 두 번째가 수요자의 시장 접근법상 차이가 있어서 그렇대요. 되게 어려운 얘기죠. 무슨 얘기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장하는 게 첫 번째가 주거 환경 변화. 2000년 초까지만 해도 빌라나 단독주택이 주거 문화의 주류였지만 지금은 아파트가 주류다. 그리고 또 아파트에 살았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시 아파트로 이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집값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폭락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 부동산 시장이 무너졌을 때는 아파트 수요가 이렇게 적었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단독이나 빌라보다 비싼 아파트가 주거시장에서 거품이 상이었대요. 근데 지금은 아파트가 주거 환경의 주류이고 실거주 목적의 정상시장이기 때문에 폭락 안 한대요. 그리고 뭐 부동산 규제를 강하게 진행하면서 금융권 대출을 억제해놨기 때문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이나 미국 국채 금리 급등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에도 걱정이 없대요. 이러한 변수가 집값 하락에 영향 안 미친대요. 기준금리 인상하면 집값이 하락하는 걸로, 그러니까 연관성이 되게 큰 걸로 저는 이제 각종 기관 보고서나 아니면 뉴스에서 얘기한 걸로 저는 이렇게 봤는데, 이 김 소장이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네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의 하락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그 때문에 잠 못 자는 연끌족들에게도 걱정할 필요 없대요. 이게 뭐지? 지금 현재 뭐 조선일보든 중앙일보든 되게 부동산 거품이 심하다, 주식 가격, 집값이 급락할 거다, 잠 못 자는 연끌족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쉽게 잠자지 못하는 연끌족들이 왜 걱정하겠어요? 금리 인상하면서 시중금리 폭등으로 자기네 이자 부담이 커져서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잠 못 자는데, 집값 안 떨어지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당장 이 말 들으면 혹하겠죠. 안심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사실이냐고요? 아니죠.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서울은 지금이라도 연끌해서 집 사라고 얘기해요. 지금이라도. 이 말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자기 소득을 고려해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영원을 끌어모아 집을 사라고 조언한다. 대사 40% 적용되는 거 다 채워가지고 사라는. 지금 현재 금리 수준으로 해서 땡길 수 있는 대출 다 땡겨가지고 사란 말인데, 그 책임 누가 집니까? 이 사람이 질 거냐고요? 아니거든요. 한두 달 정도 공부하고 매매에 나설 거 좋은 한대입니다. 세상에 평생 살 집을 사는데 한두 달 공부하면 되나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주변 시세보다 싼 아파트 말고 비싸더라도 그 지역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 사래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금에 맞추지 말고 더 무리해서 집을 찾아야 된대요. 뭐죠? 지금 최근에 이제 얘기하는 모습들하고 정반대 얘기를 하죠. 첫 번째, 집값 안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거. 두 번째, 뭐 금리 인상되고 뭐 채권 금리 올라가도 연끌한 사람들 문제 없다고,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고, 싼 거 사지 말고 더 비싼 거 사라고 얘기하고 있고, 자기네 수준을 자기네 형편대로 사는 게 아니고 형편보다 더 과하게 사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될까? 그리고 뭐 여야 대선 후보들이 250만 호 공급을 얘기하는데 이게 뭐 바로 실행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당장의 부동산 시장에 매수하는 사람들한테 영향 안 미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이거? 이 사람이 하는 얘기대로 하면 될까요? 괜찮을까요? 이 사람은 나중에 별 문제 없을까요? 되게 심각한, 이 사람이 나중에 대래 잠적할 것 같은데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사람에게 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있을까? 좀 믿기 어려운 얘기죠. 너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경제 상황하고 전혀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죠. 지금 시시콜콜하게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빚을 다이어트하고 거품이 꺼질 수 있는 것을 대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2022년에 부동산이 하락할 것 같다라고 우려한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집값이 안 떨어진다, 연끌해서 집 사라, 무리해라, 더 비싼 거 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정신이 아니죠. 미쳤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지금 물가가 올라가지고 쌩 날리고 당장 실소득이 줄어들어서 생활하는 게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데 지금 무슨 부동산입니까? 지금 부동산 사가지고 뭐 투기해가지고 돈 벌 국리는커녕 지금 무리하게 집을 가지고 있다가는 그 집 않고 쓰러지게 생겼는데 왜 저렇게 무리하게 집을 사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아마도 이 사람은 다른 많은 자칭 타칭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조를 바뀐 것에 비해서 지금도 계속 기존에 주장하고 있던 이제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좀 궁금한 거죠, 과연. 저 사람이 나중에도 저럴까? 어떻게 될까? 나중에 어떻게 말을 바꿀까? 뭐, 사실상 뭐, 지금 현재 돌아가는 흐름 자체는 사람들이 부동산에 거품이 되게 많이 끼어 있고 폭락할 것 같다. 2분의 1, 절반 반토막이 아니라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그 이하까지도 떨어질 수 있겠다. 라는 매우 우려스러운 얘기들을 해요. 심각한 얘기인 거죠. 심상치 않다라는 거죠. 자산 거품이 꺼질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특히나 연끌 투자한 젊은 층에게 큰 타격을 줄 거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 거품이 붕괴되는 게 더 빨라질 거다라는 얘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가계부채 1845조 이고 금리 1%만 올라도 이자 부담이 18조가 늘어난다고 하는 게 지금 현재의 모습인데, 연끌해도 괜찮아? 집값 안 떨어져? 네 분수보다 더 비싼 집 사? 라고 얘기하는 이 김 소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반어법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반어법이라고. 집값 안 떨어져? 집값 떨어져? 네 분수보다 더 비싼 집을 사? 분수보다 비싼 거 사면 너 큰일 나니까 무조건 분수보다 못하게 살아. 그리고 그 지역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사. 아니, 그 지역에서 제일 싼 거, 제일 허름한 거, 가격이 제일 싸다고 생각되는 거 사. 경제적인 소득 범위 안이 아니라 소득 이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거 다 끌어모아가지고 연끌을 해서 부동산 사, 아파트 사가 아니라
네 소득에서 철저하게 일정 부분은 현금으로 따로 빼놓고 언제든지 큰 위기가 닥칠 수 있으니까 그 위기에 대비하게끔 비상금 마련해놔. 그리고 네 생활 수준보다 철저하게 못하게 지내고 부동산 따위에 지금은 관심을 가지지마. 이렇게 반대로 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금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엄중한 상황이다. 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악재가 매우 많다. 악재가 매우 많다. 함부로 매수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라는 겁니다. 한동안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되게 많은 돈이 풀려서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있었죠. 근데 앞으로 미국 기준금리가 급등하고 한국 또한 앞으로 기준금리를 3번 이상 올려서 기준금리가 2%가 되면 또 내년에 2.5에서 2.75가 되면 그 다음 연도에 3%에서 3.5%가 되면 대출자들한테 벌어질 일들이 어떤 건지 우리는 자세히 얘기하지 않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지금은 자기 자신의 안전, 안위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절대로 욕심부리거나 탐욕을 부릴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금리가 떨어지고 저금리가 되고 아무도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가격이 시세보다 폭락하는 수준, 되게 심각한 수준이라고 얘기될 때 그때 자기가 가진 준비해 놓은 현금을 가지고 조용히 들어가서 싸게 사면 된다는 거죠.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고 하는 그런 지표도 보고 주변 상황들도 보고 정말 싸다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들어가서 구매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지금같이 되게 혼란스럽고 물가도 요동치고 정치적으로 전쟁이 우려스러운 지역이 한두 곳이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미국이 저러고 있고 중국이 저런 상황에서 한국에 사는 우리가 함부로 투기, 탐욕, 욕심을 부리면 그냥 죽을 수도 있다. 정말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거죠. 올해 2022년은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기준금리 인상, 각종 여러 가지 이렇게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정치인들은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 때문에 실제로 재정을 좀 더 긴축하고 좀 더 현실적인 수준에서 우리네 삶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포퓰리즘, 함부로 적자 재정, 그리고 빚을 더 내가지고 사람들이 인기를 쌓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더 많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절대 넘어가면 안 되고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집값, 서울 집값 폭락은 없다. 서울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 연끌해라. 무리하게 제일 비싼 집을 사라 라고 주장하는 김 소장의 주장에 대해 냉정하게 봐야 되고 그와 반대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가 하는 말을 반대로 생각해라 이 말인 거죠. 되게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냥 넘어갈 상황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 스쳐 지나가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는 장기 불황의 초입에 있고 경제적인 충격이 되게 심해지고 되게 강할 거다라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흔들리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벼락거지, 그리고 영끌, 비투, 동학개미 이런 우리들을 되게 조롱하는 그런 표현, 그 표현 안에 이미 기득권들은 그렇게 무리하게 뛰어든 이들이 어떻게 몰락할지를 다 시나리오를 다 짜놨습니다. 그들이 다 몰락하고 하청민으로 전락해서 남들이 꺼리는 일들, 투잡, 쓰리잡, 포잡을 하면서 이 세상에 제일 밑바닥 인생으로 채워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또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요. 아무쪼록 엄중한 현실을 잘 내다보고 함부로 인플레이션, 현금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개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많은 전문가라고 하는 이들이 하는 말은 아무 말 대잔치다라고 생각하시고 자기가 공부하고 기강 보고서 보고 외국 자료들 보면서 이 현실을 조금 더 알아가려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빚을 대갚아주는 일도 없고 탕감하는 일도 없습니다. 빚은 끝까지 따라다니는 무서운 굴레와 같은 겁니다. 만만하게 생각하고 쉽게 보지 않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조심 또 조심해도 과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드리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자신이 하고 있는 생업에 좀 더 정성을 투여해서 하시면서 자신의 재능을 좀 더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부족하고 모자란 자료를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